안녕하세요. 권유왕TV의 권유왕입니다. 오늘은 6월 23일 월요일 오전입니다.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 중에는 비가 또 많이 온 날도 있어서 여러분들 아마 계획에 차질이 오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야 뭐 해마다 오는 장마권인데요. 지금 장마가 어제 오늘은 이제 저 남쪽으로 장마 전선이 밀려내가서 이번 금요일 날이나 비가 오는 걸로 또 되어 있더라고요. 뭐 장마 전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몇 번 하잖아요. 이렇게 장마정선이 그 양쪽 기압에 따라서 고기압과 저기압과 기압의 그 사이에서 장마전선이 이루어지는데 기압에 따라서 이게 장마전선이 밀려 내려가고 밀려오고 합니다. 하여튼 금요일 전까지는 날씨가 맑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날씨는 맑은데요. 이 국내 지금 현재 정부를 이끌어 나가는 이재명 대통령 참 걱정됩니다. 국내 한국민 전체에 대한 무슨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풀어주겠다. 그게 몇 조다. 그리고 뭐 소상공인 서민들 뭐 빚진 거 그거를 뭐 80%에서 90%까지 감액을 해준다. 그 대신 갚아준다. 여러분 방송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수십조의 빚을 진다. 앞으로 미래 나는 돈 얻어서 내가 알고 수 있는 데까지 막 풀 테니까 그 빚 갚는 거는 네 손주들이 갚아라. 네 아들들이 갚아라. 이렇게 하는 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전에 우리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그때 노름이 많이 성했어요. 노름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노름해가지고 그 농토를 다 팔아치고 밭을 다 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재산이 거들나는 걸 많이 봤습니다. 뭐 소도 팔고 그땐 소가 집안의 큰 일꾼이고 큰 재산 아닙니까? 근데 소도 파는 것도 봤어요. 이렇게 빚을 지는데요. 그 빚을 이렇게 짓게 되면 다 못 갚으면 자식들이 갖게 되는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자식들이 대신 또 갚아나가는 그런 꼴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라에 이렇게 빚을 많이 지게 되면 그 일시에 갚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 때 진 빚이 뭐 천조가 돼서 하루에 수천억에 하루에 이자만 수천억을 갚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 빚이 없으면 우리 국민들은요 그만큼 예산을 더 받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금도 빚이 있는데 또 빚을 져가지고 전 국민한테 뭐 10만 원에서 50만 원 나눠주겠다. 또 뭐 소상공인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 그게 수십조다. 도대체가 나는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참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시죠? 걱정하는 사람들 누굴까요? 이재명이고 이재명 일당들하고 저 개딸들일까요? 여하튼 그건 그렇다 치고요.
오늘 여러분의 방송해 드릴 거는요. 이거 참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재명이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뭐 부정선거다 뭐다 지금 뭐 미국서도 말이 많은데 그게 뭐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대통령이라고 그래 있죠. 이 대통령 그래. 지난번에 G7 회의 캐나다 캘거리 그 G7 회의에 갔다가 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뭐 제대로 거기서 회담도 못하고 왕따 당하고 기웃했다 이렇게 많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언론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언어가 안 통한다, 언어를 뭐 못한다, 뭐 별별 사진이 다 나오더라고요. 외신에 보면 별별 사진이 나와요. 호주에 있는 호주 대통령이 손가락질을 막 이렇게 하는 장면도 막 그냥 나오더라고요. 아마 그래도 그냥 꿀먼 벙어리처럼 가만히 이렇게 보고만 있고 있는데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사실상 초청받지도 않은데 나 가겠다. 그냥 참가국으로 가겠다. 뭐 관광 가듯이 가겠다. 뭐 그렇게 해서 그때는 사실상 초청국도 아니었죠. 근데 이번에 말이죠. 여러분들 아시죠? 24일 날, 25일 날 덴마크 덴마크에서 열리는 그 나토 회의, 나토 아시죠? 북대서양 조약 기구. 나토는 그 북대서양 조약 기구에 가입된 나라가 32나라 정도 됩니다. 32나라. 그러니까 지난번엔 G7에다 몇 개국 초청해서 참개국해서 지난번에는 그저 뭐 10여 개국에 지나지 않지만 이번에는요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32개 나라인데다가 또 초청국이 있습니다. 뭐 한 대여섯 개에서 10개 정도 되는데요. 대개의 경우는 대여섯 개가 됩니다. 그러면 뭐 36개국에서 38개국 이렇게 정상들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초청을 받았어요. 참가를 한다 했어요. 참가를 거기 북대서양 반드시 참석해야죠. 그 참석하는 이유, 참석해야만 되는 이유를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참가한다고 했었는데 어제 22일 날 그 회의가 열리는 날이 24, 25입니다. 24, 25 이렇게 이틀간 열리는데요. 그런데 어제 거기나 불참한다, 참석하지 못한다 이렇게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대변인이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재명이 나토에 안 간다. 그럼 왜 안 가느냐? 국내 경제 문제도 있고 미국의 이란의 침공원 문제도가 있어서 뭐 국내 뭐 유가가 뭐 흔들리고 뭐 경제 뭐 안보 이런 문제로 해서 못 가겠다. 한국에 24, 25 한국에 있으면 뭐 특별히 할 거 있나요? 예? 특별히 그럴 거 있나요? 사실상 많은 사람들, 많은 전문가들이 평하기는요. 이번에 가면 중국하고 북한하고 러시아는 그 나토 회의에 전에부터 한국에 참석하는 걸 그냥 불편하게 생각하고 반대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냥 중국하고 북한하고 러시아 눈치를 보고 있는 거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지난번에 G7에 가서
아주 외교적으로는 왕따 당했다. 왕따 당했다. 그러니까 이번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뭐 36개국에 38개국 정도가 모이는데 여기서는 아주 왕왕땅 땅땅 땅땅땅땅 당하는 거 아니냐. 왕따 당하는 거 아니다. 더 큰 왕따 당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거는 갔을 때 얘기고요. 안 간다. 그럼 경제하고 외교 안보 이런 문제 때문에 뭐 경제하고 안보 때문에 못 간다. 이틀 남겨놓고 나 안 가. 아 강한 때 불편해. 뭐 이런 거예요 뭐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우리나라 국민들 뭐 제 방송 보는 사람들 뭐 한계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다른 그 이 보도 기관을 보시더라도요. 이 북대서양 기구가 뭐 미국도 그렇지만요. 우리나라는 그 돈을 벌어 오는 그런 아주 중심 지역입니다. 중심 지역.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북대서양 기구 저기 그 회의에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친교를 맺어가지고 여러분들 지난번에 그 유럽 쪽에 수출원 방산이 얼마인지 아닙니까? 폴란드에서 여러분들 그 뭐 탱크하고 미사일 뭐 그 저기 저 이 전투기 비행기 이런 거 수출한 게 얼마인지 아닙니까? 뭐 UAE도 수출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수출하고 했지만요. 윤석열 대통령 일찍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방산 물질 그러니까 전쟁 물질 뭐 K2이나 K9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유럽 시장에서 한국이 아주 우수한 그 제품이다. 우수한 그 저 방산 물질이다 해가지고 인기가 캡입니다. 방산 물질. 그다음에 또 인기 캡이 뭔지 아세요?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이 유럽 쪽이라든가 이 나초 쪽 기구에 있는 쪽에가 굉장히 그 선진국에 끼어 있는 나라입니다. 좀 살만하고 밥술이나 먹는 나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나라인데 전에는 발전소를 핵발전소 이 원자력 발전소를 비토를 했었어요. 그걸 좀 먼저 다 쓰다가 비토를 했어요. 뭐 위험하다. 그 러시아의 그때 체르노빌 이 원자력 그 발전소 그 파괴된 거라든가 일본의 쓰나미 때문에 그 원자력 발전소 거기 침투가 돼 가지고 뭐 태평양에 물이 다 오염돼서 뭐 고기가 뭐 물고기가 핵 그 물 오염됐다 뭐 이렇게 해서 난리가 나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아무 문제도 없는데 뭐 이재명 대통령도 그 당시에 적극 반대했지 않습니까? 뭐 일본에 있는 고기 들어오면 안 된다. 뭐 일본에 거기 이제 책임져라. 뭐 가서 물 어떤 그 저기 의원들은 가서 물 떠서 검사를 한다 뭐 한다는데 지금 그 사람들 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다 살았으면 아무 일 없는 거죠. 뭐 생선 먹었을 거 아닙니까? 여하튼지 이번에 나토 회의를 불참한다. 매우 유감입니다. 매우 잘못된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지역의 그 재래시장도 있잖아요. 재래시장들. 재래시장 가서 막 물건도 사고 먹을 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외국하고 외국에 있을 때는 산업 박람회를 해가지고 국가에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상품을 거기다가 내놓고 세계 시장에 알리기도 하고 또 외국에서도 좋은 상품 갖다 놓고 그것도 알리기도 하고 또 그 판매도 하고 이게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나토 회의는 그 거대한
유럽에 잘 사는 나라가 모여서 모이는 큰 시장입니다. 시장. 여기 시장입니다. 여기 가서 외교를 하는 겁니다. 이 방산 물자라든가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거는요, 기업이 가서 로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한 것도 있지만요, 대통령 정상끼리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방산 물자 우리 정부가 책임진다. 좋지 않느냐? 성능 시험하는 거 받지 않느냐? 또 시험을 하는 걸 보여줄까? 이래서 지금 현재 그 방산 물자를 수출을 하고 그 원자력 발전소 공사를 수출하고 지난번에도 유럽에 몇 군데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세계 정상들과 만나서 그 외교적으로 풀어서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을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동안에 우리나라 뭐 있습니까? 수출이 뭐 있습니까? 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뭐 수출이 뭐 있습니까? 주로 전자제품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이거 가지고 했잖아요. 요즘에 이제 반도체가 이제 껴 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 했잖아요. 그 옛날 전에는 주로 외국에 수출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뭐 의류 같은 거, 섬유 제품 같은 거, 그 뭐 큰 돈도 안 되는 거예요. 인건비 많이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그 전에는요, 박정희 대통령 때는요, 이 머리 가발입니다. 가발. 저 구로동 공단 만들어 가지고 그 가발 공장이 있었잖아요. 그때 지난번에 그 대통령 후보 나왔던 김문수 그 대통령 후보도 그쪽에 그 노동자를 근무했잖아요. 그때 가발 공장이 구로공단에 그렇게 많았습니다. 제가 현대에 있을 적에 구로공단 2단지, 3단지 있는데 그 3단지 한일합섬 공장 질적에 거기에 제가 현장에 나가 있었는데요. 그쪽에 가다 보면 그 가발 공장에 일하는 그 여성 공원들이요. 뭐 그 당시는 뭐 5천 명, 6천 명 됐다 그랬어요. 아주 수천 명 했습니다. 그 일 끝나고 들어오게 되고 일 끝나고 퇴근하게 되면요. 그 구로동 종점 있습니다. 구로동 종점에 그 버스가 거기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 구로동 그 종점에 글로 버스 타려고 그냥 골목에 그냥 아주 그냥 물 밀듯이 요즘에 강화문에 그 집회하는데 많이 사람들 보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퇴근 시간에 또 출근 시간에 아침에 출근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20대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거의가 90% 정도가 젊은 여성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수출하려고 애써서 이 나라 이렇게 살아온 거지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 한국이 인기가 있는 게 뭡니까? 방산물질 아닙니까? 방산물질.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원자력 발전소가 유럽 시장에서 좀 다시 각광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게 방산물재고 그 원자력 발전소 그 수주하게 되면요, 유럽 시장에 수천조가 된다는 거예요. 수천조가.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계실 적에 그쪽에 그 방산물재 원자력 발전소 갖다가 외국에 수출한 게요. 그게 수십조 아닙니까? 뭐 전체는 뭐 수백조가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근데 그런 큰 시장 못 오게 해도 다 달려가 있죠. 왜? 우리나라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기업들이 참 정말 허리를 졸라매고 그냥 그 고생하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해서 밤잠 안 자고 해가지고 외국에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까? 수출해서. 근데 지금 이제 한국을 인정받아가지고 한국의 방산물자라든가 원자력 발전소 물론 반도체 뭐 전자제품도 있고 자동차도 있습니다만은 여기가 덩어리가 크잖아요. 이거는요.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거는
하나씩 있는데 몇 첩씩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이 좋은 시장에 못 오게 해도 그냥 달려가서 거기서 외교에서 한국 거 그냥 소개도 하고 명함도 주고 뭐고 이렇게 해서 인사구례 다음에 전화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근데 거기를 가기로 했다가 이틀 남겨놓고 나 안 가. 나 그 수출하는 거 그런 건 몰라. 뭐 한국 돈 많은데 돈 가지고 국민들 막 퍼주고 그러는데 뭐. 그런데 안 간다. 국민 여러분, 이게 국가를 위하는 겁니까? 아니 우리나라에 안 가는 이유가 불참한 이유가 우리나라 경제 문제하고 안보 문제다.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에 지금 있으면 경제 문제가 풀립니까? 경제 문제가 좀 풀리려면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그 대신 그 기업들 무슨 빚을 때 갚아준다든가 전 국민 무슨 10만에서 50만씩 준다. 그거 해가지고 경제도 망가져지는 겁니다. 돈이 많이 불리면요. 여러분들 동네 개가 저 돈 만 원짜리 물고 댕기고 5만 원짜리 물고 댕기고 그렇게 될 정도 되면요. 물가가 하늘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돈이 풀리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가지고요. 그래서 물가가 하늘같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베네수엘라 여러분들 그 뉴스 보도 많이 보시죠. 그 베네수엘라 제가 잘 모르시면요. 인터넷 집이다 앨 거 있잖아요. 야 베네수엘라 좀 한번 찾아봐라. 그래고 베네수엘라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요? 그 나라 원래는 잘 살던 나라입니다. 지금 완전히 거지 깡통을 차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물가가 하루에 하루. 하늘같이 올라갔어요, 물가가요. 그 왜 그런지는 아세요? 정부 나라를 이끄는 경영하는 사람이 대통령인 사람이요. 그저 돈이 있으면 그냥 국내에서 돈 찍어서 돈을 갖다 막 풉니다. 막 풀어. 국민들 돈을 막 몰아줍니다. 막 줍니다. 그게 첫째로 온 게 뭔지 아세요?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가 올라간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요. 그 물가 잡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물가가 그렇게 올라가요. 우리나라도 지금요 물가가 조금씩 올라도 뭐 못 살겠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뭐 지난번에 먼저 윤석열 대통령 뭐 시장 가서 판단 가지고 말이지 뭐 판단이 이렇게 싸냐 뭐냐 이렇게 했다 해서 그건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요. 지금 물가가 하늘같이 올라간다. 라면 하나 하려면 돈을 라면 하나 살려면 돈을 갖다가 그 백에다 등에다 그냥 배낭에다 잔뜩 집어넣고 가야 하나 산다. 이 지경이 되면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중동의 참 거대한 시장,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기회가 자주 와가지고 거기 가서 많은 홍보고 선전하고 말이죠. 대통령이 가면 대통령은 그저 서로 외국 대통령을 해서 친분만 마저 놓으면 나머지는 밑에 있는 기업이나 밑에 있는 실무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 짭짭이 하잖아요. 노력하자고 인사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에 뭐 10여 군데 외교인들 만났잖아요. 이번에도 시간이 짧잖아요. 24, 25일. 뭐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같으면 하루에 최소한 15군데 이상을 그 정상들을 회담을 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회담을 해야 그래 이틀 만에 30몇 개국을 할 거 아닙니까? 이런 판에 이 좋은 시장판이 열리는데 한국의 경제하고 안보 때문에 안 간다. 미국에서 이라크에 있는 핵시설을 갖다 세 군데를 폭파해서 그것 때문에
걸프만 그 걸프 저 해 그쪽으로 들어오는 그 다니는 배 우리나라가 거기 걸프해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기름이 한 70% 된다고 합니다. 70%. 그 걸프를 통하는 그 기름이 세계 기름의 약 20%가 그걸로 통한다 그래요. 거기 나간다 그래요. 거긴 많잖아요. 그 뭐 이란뿐만 아니라 뭐 이라크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 뭐 사우디 기름 많이 나는 그 사우디 아라비아도 거기에 연계돼 있고 오만도 연계돼 있고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저기 저 UAE도 연결돼 있고요. 예? 그 여러 나라가 그쪽에 그 중동 기름 산지가 그 연결돼 있잖아요. 그 해를 통해 가지고 배들이 가서 뭐 이렇게 기름을 실어 오고 이러잖아요. 뭐 특히 우리나라든가 일본 같은 데는 그쪽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거기에 가서 이번에 나토 회의에서 그런 것도 같이 동참을 하고 같이 논의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뭘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거나 저는 생각하는 거나 비슷한데요. 이번에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회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 그냥 왕따가 당해가지고 그냥 눈치만 보고 구경만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멋쩍은 모습을 텔레비가 다 잡니까? 그런 걸 더 이상 보여주면 안 되겠다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가야 됩니다. 그래도 가야 됩니다. 자기 자존심을 버리더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일단 정상회담을 거기서 약속을 해가지고 회의를 하게 되면 통역도 붙고 그다음에 거기 그 관계 부서에 있는 전문가 기업체에 있는 사람들이 양국에서 붙지 않습니까? 그 회담이 되잖아요. 왜 안 합니까? 예? 아니 돈 아끼느라고 안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내 경제 문제 뭐 돈 푸는 거 있는 거 그거 관련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경제 문제 이재명이 있어가지고 경제 문제가 확 달라집니까? 뭐 주식이 뭐 올라가던 게 뭐 그 저기 저 외국 나가면 팍 떨어져 망합니까? 북한이 쳐들어옵니까? 중국이 쳐들어와요? 도대체가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됩니다. 오히려 중국이나 북한이나 러시아를 눈치를 보는 거가 아니냐. 그네들은 거기에 초청도 못 받고 안 가니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초청까지 받아놓고 간다고 했다가 이틀 남겨놓고 나 불참, 나 안 가. 그 외신한테 안 가는 이유는 얘기를 기자들 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 문제고 안보 문제 때문에 못 가. 한국이 더 중요해. 말이 참 우습죠. 미국이 이란의 핵실을 때린 거는 미국과 이란과의 문제고요. 우리나라가 거기 현재 무슨 가담해가지고 무슨 폭탄을 제거한 거 아니잖아요. 이번에 미국에서 벙커버스터를 다 해가지고 지하 시설을 다 때려 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벙커버스터는 한국산이 최고입니다. 한국산 최고예요. 그건 세계가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그만큼 좋습니다. 우리나라 그 있는 거 북한의 그 지하에다 뭐 100m 뭐 70m 속에 있는 그런 그 핵시설 있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벙커버스터 쏘면 그것들 수시고 들어가 가지고 다 폭발시킵니다. 어떤 이란과 그 미국과 이란과의 이제 전쟁이 더 확전되지 않아서 중동이 좀 풀리고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그 전쟁도 이제 좀 중지돼서 화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원유 수송 오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고 이렇게 전쟁이 중동에 일어나게 되면 원유가가 덩달아 따서 올라가잖아요. 지난번에 뭐 50달러 이하도 왔다 갔다 하던 게 지금 70달러가 넘어서 뭐 80달러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게 계속 올라서 90달러, 100달러, 100, 전에는 뭐 130달러, 100, 넘은 적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나라 기업은 생산해도 원가가 많이 맥혀가지고 수출해서 수출 경쟁력이 없습니다. 좋은 물건도 외국의 물건과 경쟁해서 값이 싸야 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값이 싸야 살 거 아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습니다. 수출해도 물건 치는 것만 있는 거지 이익이 없다 이게 이익이. 유가가 매우 중요하죠. 이런 경우에 나토에 참석해서 그런 것도 그 나라하고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유전 개발도 합니다만 유전도 우리나라가 좀 개발 좀 해보고요. 외국 나가서 외국에 개발해가지고 퍼센트로 나눠서 들어오면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매우 중요한 이 거대 시장, 유럽의 거대 시장, 이 나토라고 하는 거 이렇게 만들어놓고 한국이 거기 가서 수출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장인데 여길 안 간다. 나 안 간다. 참으로 대통령 잘 뽑았수다. 우리나라 국민들 참 위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대는 이렇게 살 수 있겠지만요. 우리 자손들, 우리 손주들은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기성세대가 잘 만들어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라가 피폐해지고 경제가 피폐해지고 다 망해지면 그러면 그네들이 그 당시에 무슨 힘으로 나라를 이끌어 나갑니까?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 가정에도 자식들에게 빚을 남겨놓고 빚을 지놓고 만약에 죽은 부모가 있으면 자식들한테 죽을 때까지 원망합니다. 그런 부모 여러분들 제사도 안 지내줄지 몰라요. 물론 효를 잘하는 자식들은 안 그렇겠죠. 근데 지금 이 거대 좋은 새시장 그냥 못 오게 해도 머리 싸매고라도 가야 되는데 말이죠. 여기를 안 간다. 우리나라 그 참 많은 방산물자와 원자력을 수출할 수 있는 이 좋은 이 지역에 이 시장판에 안 간다. 국익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국익에 도움이 되겠냐고요. 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갖다가 다 팽개치고 나라 앞으로 잘 되겠습니까? 참으로 한심하고 한심합니다. 이런 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국민들은요, 좌파나 우파나요 그런 거 관계없이 우리 후손들이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는 그것부터 생각을 해놓고 나라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투표할 때도 여러분들 어느 당에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투표할 때는 정말 그 시대에 또 우리 후손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그 안에 칸막이 내가 찍는 거니까 모를 거 아니에요. 이게 찍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투표하는 거 지금 민주당한테 거대 야당을 그 당시에 민주당은 야당을 만들어 놔가지고 여러분들 국가에 큰 이득이 됐습니까? 대통령 끌어내가지고 여러분들 환영합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으면 나토에 가서 얼마나 크게 확장할 것입니까? 예? 몇백조의 그 MOU 체결했다. 몇백조의 그 계약을 하게끔 됐다. 그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당연히 나올 거죠. 더 나올 겁니다. 뭐 이번에는 먼저 보던데요. 근데 이런 시장을 못 가면 국익에 이득이 됩니까? 기업에 이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득이 된다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들은
정신 상태부터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하여튼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안타깝니다. 참으로 안타까웁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한 주 시작하는 또 오늘 월요일 첫날입니다. 연휴를 쉬고 나서 월요일 날 근무하게 되면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들 오늘도 하루를 잘 보내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생각을 좀 건전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쪽으로만 너무 내몰리지 마시고 건전한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권중왕TV의 권중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